안녕하세요. 소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 경제 정책을 보면 4% 성장률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뭐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2배 정도 성장률을 제고하겠다. 그런 정책을 내걸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수시장의 경우 내수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가계기업 정부인데 가계의 지금 소비 여력은 거의 뭐 바닥이거든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구입한다고 빚내 가지고 미래 뭐 소득 다 소비 다 해버렸죠 미리. 그러니까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 다음에 기업도 지금 한계 기업이 뭐 전체 상장 기업의 50%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자영업자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거의 뭐 몰락 단계에 들어왔으니 내수 시장에서 답을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이게 뭐 캐쇼 마크인데, 오히려 지금 국내 경제 환경은 뭐 2022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성장 고물가 환경이죠. 그만큼 이제 지금 환경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은 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야 되겠죠. 수출 기업의 경우. 그 대신 수입 기업은 또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환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환율을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은 거는 세계 모든 국가의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이건 잘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 5년 동안 계속해서 달러 약세 유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오히려 달러가 강세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2020년 그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미국 경제가 이제 망가졌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그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서 또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달러 약세가 뭐 한 몇 개월 됐죠. 그만큼 이제 달러 약세를 그 정책으로 유지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로 가는 게 그렇거든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 그 자체가. 그러니까 6개국 통하고 관련되어 있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신흥국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 그 달러 인덱스 가중치가 높은 그 유럽 경제,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와 또 러시아와 경제적 유대관계가 높은 유럽 경제, 여기하고 관련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달러 강세 정책을 유지하기는 그렇게 그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냐라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고환율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도 있지만은 또 오히려 또 위험한 역의 상관관계도 있거든요. 정의 상관관계도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역의 상관관계도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외환시장 환경은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뭐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달러 가중치가 높으니까 유럽이요. 유로화가. 근데 이제 그 뭐 중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이 이제 유럽 경제가 밀집하거든요. 미국보다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망가질 텐데 그러면 러시아도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 가치도 뭐 하락 압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상 달러 가치 하락이죠.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인데 또 우리나라 쪽에 원화 가치 하락 요인도 적지 않아요. 우선은 유가 상승이라는 이 악재, 그 다음에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니켈, 뭐 코발트, 리튬 가격 모두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다음에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 상실, 그 다음에 기업 부채 증가 및 한계 기업 부도 증가 우려, 그리고 대부채 증가까지 우리나라 외환시장 환경도 원화 가치가 약세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도 외환시장 환경은 원화 가치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뭐 본의 아니게 고환율 정책이 뭐 자동적으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시작과 문재인 정부 뭐 말년에 들어와 가지고 고환율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떠나가고 있고 주가도 또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그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기업 이익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고용도 안정되고 더 많은 고용도 가능한데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50원 이상 갔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단기 부채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 외채 증가 속도를 보면 지난 1년간 2021년입니다. 835억 달러 외채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시간이 가면 단기 외채가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그거는 또 외환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시장금리가 급등하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죠. 그러면 한계기업은 당연히 이제 뭐 살아남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환율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고환율 정책을 추가적으로 지금 1220-30원에서 1250원에서 1300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금 구독자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라는 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뭐 주식도 한국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죠. 환율 올라가 한 10%만 도와주면 지금 만약에 나가는 것 같으면 1300원까지 간다고 보고, 그럼 한국 주식에 투자할 실익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되는 기업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한계 기업이 많기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이 과학과 달리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오히려 국내 가계 실질 소득을 뭐 크게 이제 낮추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